안녕하십니까. 근원별 한자 12,000자 이에 대한 표음 한자 해내입니다. 이번에 학습하실 문자는 끝말과 근본 본입니다. 이 두 개의 문자를 어떻게 정확하게 쓰고 이해할 것인가. 끝말의 표문자 구성입니다. 한일이 있죠. 부수자로서 나무목이 부과되면 아니다, 이가 돼야 아니다니. 또한 나무목이 부과되면 끝말이 됩니다. 끝말. 그리고 나무목이 부과되면 근본본이 되죠. 이 세 개의 문자가 됩니다. 이번에 보실 문자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정확한 자형을 쓰고 이해할 것인가. 끝말의 표문자 해내입니다. 주의의 상형, 직선상형, 8발의 상형으로 제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주의의 상형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이 부분이 가장 기본이죠. 시작이죠. 기초입니다. 직직선과 직직선이면 광동장동 1이에요. 그리고 선광장동이면 열이 되고 후광장동이면 야리 됩니다. 야. 직직곡이죠. 직직곡. 그럼 두 개를 조합하면 반일이 돼요. 여기 선광이면 얼, 후광이면 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직곡선 이렇게 변하죠. 그리고 직곡곡 반을이 되면서 올과 울로 변하죠. 직예선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끝말이니까 이 부분이 들어가겠죠. 이 부분. 이번엔 8발의 상형을 보겠습니다. 호선과 호선, 호호곡, 호곡선, 호각곡, 호예선이죠. 동일하게 변화가 되죠. 그리고 선광, 후광에 따라 이렇게 변합니다. 끝말은 여기에 포함이 되죠. 즉, 이 형태의 후광 장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한자에서 상형 요소는 길이와 굵기가 있죠. 길이는 주로 직선상형의 형태로 표시하고 굵기는 호선상형의 형태로 표시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말도 있죠. 대표적인 것이 길이는 두의 상형, 그리고 굵기는 8발의 상형으로 한다. 장직, 광호, 장이, 광팔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글자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렇게 써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8발의 표문자 해내 두 번째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지요. 직직선과 직직선이 조합, 광동, 장동, 호선과 호선, 광동, 장동 1이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직직곡이에요. 선에서 곡으로 반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가서 1이죠. 그러니까 반일과 1이 조합은 반일이 돼요. 반일. 여기에서 후광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R이 돼요. 그대로 1, 두 개를 조합하면 R이죠. R. 8발을 쓸 때 이 형태를 쓰든지 또는 직곡과 직직선의 광동장동 반일, 그리고 호선과 호선의 후광장동 얄, 이렇게 해서 반일과 얄은 R이 된다.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를 직접 해내, 즉 특정 문자의 조합이 해당되는 의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직접 해내.
이처럼 두 개의 음을 조합해서 정음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우리는 간접해례라고 해요. 간접해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자가 있었죠. 끝말, 치우다 말, 물거품 말, 말리 말, 말먹이 말, 말갈 말, 끝말.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 형태로 써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권하고 싶고, 그리고 끝말이라는 한자를 쓰고 있는 것은 수익이 짧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문자는 틀린 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써주는 것이 정확한 한자, 표문자 해례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 민족은 길이 개념을 같다, 길다, 짧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중국 한족은 길다, 짧다 이 두 개의 개념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근본본의 표문자 구성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0이 상형, 8발이 상형, 직선 상형이죠. 본의 표문자 해례 첫 번째죠. 10의 상형을 나타냅니다. 그럼 본이라는 본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자, 직직선과 직직선의 점에 광동장동 1이에요. 광동선단은 2, 광동후단은 1인데 이런 데서는 길이의 개념이 어렵죠. 그래서 우상향으로 씁니다. 우하향으로 쓰면 길이의 개념이 방향의 개념으로 대신 쓰이는 것이죠. 이 부분은 직직곡이에요. 직직곡.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 직곡선인 경우 을이죠. 을. 그리고 직곡곡인 경우 이 경우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고 직예선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 이렇게 길이 개념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선광으로 바꿔봤습니다. 선광. 그러니까 열, 얼, 율, 올, 월이 되죠. 월. 그리고 선광, 선단이면 선단, 우상향, 후단, 우하향입니다. 그러면 근본본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직곡곡과 직직선의 조합에 선광, 후단인 경우가 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자, 8팔의 상형을 봅시다. 본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호각곡과 호선의 조합에 선광장동, 선광선단, 선광후단인 경우 이때는 온으로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오늘 표문자 해례 두 번째입니다. 곡이에요. 그리고 직직선, 광동장동, 반을입니다. 그리고 호호선과 호호선의 광동장동 1이에요. 두 개를 조합을 하게 되면 반을이 되죠. 반을. 여기에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이 부분이 바뀌었지요. 선광장동 열이었어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조합은 올이 되는 것이죠. 올. 여기에서 무엇이 이 부분이 짧아졌지요. 이 부분이. 그래서 선광 후단이 됐어요. 후단. 호선과 호선이 되면 선광 후단이 되면 연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연.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조합은 이것 즉 이거의
선광 후단이 온이 된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직직곡과 직직선의 조합의 후광장동 반일이에요. 반일. 그리고 후광장동 이렇게 하면 두 개를 조합하면 R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R. 온, R. 여기에 이제 두가 붙었지요. 직직곡과 직직선의 조합이면 반일이 되죠. 여기에 두가 붙으면 이 부분이 부가가 되죠. 그리고 호선과 호선의 선관선단 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되면, 즉 이 부분 반일에 선광선단이 부여되면 어가 돼요. 어. 그리고 거기다 모음 하나 부과되면 예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자, 여기에 본이 있었어요. 본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 상태. 본. 그럼 분은 어떻게 합니까? 분은 이거에 선광이 후광, 후단으로 바뀌면 되겠죠. 후광, 후단. 그러면 분이 될 것입니다. 후광, 후단. 그리고 자, 발이라는 게 있어요. 발.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럼 이 문자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러한 형태로. 체가 있습니다. 몸체자. 그러면 이 문자는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글자가 작으면 보이지 않지만은 이 문자를 확대해서 보면 이런 형태가 보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본에서 파생되는 음은 본, 분, 발, 체예요. 이것들에 따라 상형 형태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는 표문자이고 훈민정음으로 표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자가 되는 거예요. 근원별 한자 12,000자. 한자는 훈민정음으로 표현된 표문자이다. 이에 대한 저서이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구독 부탁드립니다.